당신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에게 자라났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존감이 부족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자식의 단점을 시시때때로 비난하고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웠을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왜 그리도 자식의 단점을 꼬집으려 하는 건지, 그 비밀을 속 시원히 그리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실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실화에 앞서 한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이앤. 하지만 그녀가 낳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갇히고 맙니다. 인큐베이터에 갇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쉬는 다이앤의 딸. 그리고 17년이 흐른 뒤 다이앤은 모임에 나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 클로이는 대학 입학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죠. 다이앤은 모임에서 푸념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클로이를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클로이는 이제 대학 가면 데이트하고 놀러 다니고 다이앤은 어쩐지 클로이의 젊음을 질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주위에는 잘난 사람이 없다고 푸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클로이는 정말 몸이 불편하네요. 휠체어에 탄 채 장애가 있습니다. 클로이는 다이앤이 갖다주는 수많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클로이는 약의 겉면을 우연히 뜯어내다 그 안에 처방자 이름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이앤이라 적힌 걸 봅니다. 클로이는 처음으로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약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녹색 약. 클로이는 용기를 내어 구글 검색에서 알아낸 약국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약사로부터 자신이 그간 먹은 녹색 약이 트리곡신이란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먹어온 약에 의심을 가진 클로이는 빨간 약의 정체도 밝히고자 다이앤과 쇼핑을 나간 날 다이앤의 눈을 피해 약국으로 가 약사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먹는 빨간 약이 어떤 약인지. 약사와의 신랑의 끝에 클로이는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먹어온 약이 사람이 아닌 개가 먹는 약이란 걸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는 클로이는 약사에게 자신이 먹는 약을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약사는 말하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다고. 그제야 클로이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클로이를 부르는 목소리, 다이앤입니다. 클로이는 그날 집에 갇힙니다. 클로이는 있는 힘껏 가까스로 집을 탈출하고 트럭 운전수를 만나게 됩니다. 클로이는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다이앤 모녀와 한 동네에서 사는 트럭 운전수는 클로이가 위험하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하지만 결국 클로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러나 마침 클로이를 찾아 나선 다이앤을 만나게 되고 다이앤은 동정심에 호소합니다. 아픈 자식을 키우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그래도 트럭 운전수가 말을 듣지 않자 다이앤은 주사기로 트럭 운전수를 찌릅니다. 클로이는 그런 다이앤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클로이는 다시 집에 갇히고 뒤늦게 자신이 워싱턴 대학교에 합격했으나 다이앤이 통지서를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사망자 이름 클로이. 그렇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17년 전 다이앤이 딸을 낳았을 때 다이앤의 딸 클로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지금의 클로이는 다이앤에 의해 유기된 다른 아이였던 것입니다. 지금껏 다이앤의 딸로 자란 클로이는 다이앤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친엄마가 아니냐고. 그러자 다이앤은 말합니다. 자신은 엄마고 클로이를 그동안 보호해왔다고. 그러자 클로이는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라고. 다이앤은 그런 클로이에게 언젠간 자신을 이해할 거라고 하고, 클로이는 다이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도 버리려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병원입니다. 다이앤은 클로이를 빼돌려 클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난 네가 필요해. 그리고 말하죠. 그런데 말이지, 너도 내가 필요해. 넌 처음부터 내가 필요했어. 난 네 엄마야. 눈치채셨나요? 다이앤의 대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나르시스트 부모의 특징을. 네, 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내 말이 맞아. 난 네가 필요해. 하지만 너도 내가 필요해. 이처럼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식의 결점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더 필요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식의 단점을 더 끌어내고 지적함으로써 자식을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자신을 더 필요로 하게끔 자신이 자식에게 더 필요 있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화가 과장되었다고요? 하지만 이번엔 현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딸 집시에게 항알러지제인 에피펜을 들이미는 집시의 엄마 디디. 그녀는 아픈 딸 집시에게 너는 벌레 물린 듯 가려워지고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숨쉬기 힘들고 죽게 될지 몰라 라며 과하게 걱정합니다. 그런 디디를 달래주는 집시. 집시는 절대 엄마 곁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디디는 집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는 거라고. 디디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집시가 침샘 수술도 하고 응급실만 6번 갔다 왔으며 간질에 하반신 마비, 심장 잡음 수술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딸인 집시에게 다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딸 집시가 영원히 자립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 집시는 진짜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디디는 대리 미니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미니하우젠 증후군이란 타인의 관심이나 동정을 유발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대리 미니하우젠 증후군이란 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관계에서 일어나죠. 디디는 바로 이 대리 미니하우젠 증후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디는 아픈 집시를 이용해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후원금을 받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챈 집시의 의사가 집시를 도와줄 뻔하지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해온 집시는 평생을 통제당해왔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내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할 뿐이죠. 아픈 자신을 돌봐주는 엄마를 차마 의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시와 디디는 방송 출연도 합니다. 디디를 벗어나지 못하는 집시. 그러다 집시는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모두 엄마의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너무나 극적인 이 이야기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실제로 집시 로즈는 디디에 의해 가짜 희귀병에 시달렸으며, 디디의 간섭과 통제에 의해 자유롭게 살지 못하다가 닉이라는 남자친구를 몰래 사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당한 학대를 받았다고 닉에게 말하고, 닉과 집시는 결국 디디를 살해합니다. 실제로 집시와 닉은 디디를 살해한 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이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 디 액트는 이렇게 제작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영화 런은 실화 기반이라 밝히지는 않았으나 디 액트 이후에 개봉한 것을 보면 집시 로즈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집시 로즈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나르시스트 가정의 예입니다. 나르시스트 부모의 극단적인 예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실제에서나 나르시스트 부모는 자식을 문제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식을 병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자식의 단점을 지적하고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자식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식이 자신을 필요로 하게끔 상황과 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자식을 필요로 하는 건 나르시스트 부모 자신들인데 그 욕구를 대치시켜 놓는 거죠. 자식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의지하는 건 자신들인데 마치 자기들이 의지당하는 것처럼. 그러려면 자신은 완벽해야 하고 자식은 결점투성이어야 하죠. 문제아여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잘난 자식도 나르시스트 부모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스트 부모에게 자라난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결점을 깊게 보고 완벽주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완벽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숙한 인간이 되느냐 아니면 자신의 부모를 닮은 나르시스트가 되느냐가 갈리게 됩니다. 영화 런과 드라마 디 액트를 보고 나르시스트 부모의 극단적인 예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르시스트 부모로부터 결점과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받고 비난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느낀 당신의 숱한 결점과 단점들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르시스트 부모의 필요에 의해 부각된 것이란 걸 깨닫고 좀 더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